안녕하세요. 8월 4일 수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야간 통금에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 베트남 경제가 휘청인다. 7,000명대 열흘째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자체 백신 긴급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DI, 외국인 직접 투자 지수도 절반으로 감소하고 7만 기업 파산, 120만 명의 실직자가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네, 격리와 봉쇄 등 미봉책에 의존한 방역이 물류 등 산업 인프라를 마비시킨 결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체 개발 백신을 조기 승인해 이번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벌써 그 기업 도산과 실업난까지 완전히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을 좀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서 7월 베트남은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40억 달러로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7만여 개의 현지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2분기에는 12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봉쇄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지난달은 서비스 산업 소매 판매 매출은 전월 대비 8.3%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제 공장이 문을 닫고 실직자가 늘면서 현물 경제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급해진 베트남 정부는 올해 말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던 자체 개발 백신 나노코백스를 긴급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이달 중에는 자체 백신을 자국민들에게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 물량을 포함해서 내년도 4월까지 9,6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약 70%에 해당하는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그 플라잉 닥터 에어 앰뷸런스로 위급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료가 막막한 베트남 교민들이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 27일 2명의 60대 교민 부부를 한국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지금 베트남은 저녁 6시 이후에 통행 금지 등 사회 전반에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환자 이송 과정 또한 베트남 정부 통제 하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그 플라잉 닥터스가 보유한 국제 의료 네트워크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신속히 교민 그 확진자들을 신속히 이송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7월 27일에는 호찌민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에어 앰뷸런스가 대만 국제공항을 경유해서 한국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무사히 도착해서 담당 병원으로 인계해서 치료를 받고 그 교민분이 건강을 회복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플라잉 다터스는 5월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이송을 포함해 동남아시아에서만 약 80명의 교민을 이송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환자 이송 폭증으로 에어 앰뷸런스 공급이 크게 부족해 이송과 후송의 비용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남은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전세기 이송과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헤드라인 주요 뉴스입니다. KTB 자산운용 로지스밸리 소유의 베트남 물류센터를 1200억에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백신 1차 화이자, 모더나, 시노팜 접종했으면 2차도 같은 종류로 접종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베트남 보건부는 코비드19 치료제인 렘데스비르 긴급 사용 허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국내 가수죠. 트로트 가수 석훈 씨는 신곡 꽃길을 베트남 국영 VTC10 TV에 뮤직비디오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경찰청은 베트남의 선진 과학 수사 기술을 전수한다고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국에 발 묶인 베트남 당구 선수들이죠. 당구 선수 전 응웬 베트남행 비행기를 타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베트남 들어오는 비행기 승객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지 그 출국할 수 있는데 지금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베트남 사람 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노이시 수도권 최대 도매 시장 롱비엔 시장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도매 시장 롱비엔 하노이 시장을 일시 폐쇄했다는 내용입니다. 간추리 뉴스 보겠습니다. 하노이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4차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신규 확진자 중 5세 이하 어린이의 비율이 5%로 집계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1차에서 3차 유행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보건당국이 말했습니다. 예, 다음 호치민 한인회는 교민 코로나 확진자 2명이 지난달 24일 치료 후 귀가 좋지 않은 데 이어 27일에도 생활치료소에서 격리 중이던 교민 1명이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5명의 교민이 치료 후에 퇴원했으며 특히 중증 치료를 받고 있던 3명 중 2명도 상태가 거의 정상으로 호전되었답니다. 예, 이틀 전인가요? 제가 확인하니까 현재는 한 20명, 22명, 예, 우리 한인분들께서 현재 치료 중에, 베트남에서 치료 중에 있다라는 그 집계도 한인회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3일 정오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온 100만 도스의 시노팜 백신은 오늘부터 시작한 코로나19 6차 예방접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시노팜 백신은 현재 평가 단계에 있어 심사가 끝나 허가가 되면 다른 백신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호치민시의 이 같은 반응은 그동안 물백신 논란이 계속되면서 시노팜 백신이 강제적으로 접종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예, 다음 보시면요. 예, 베트남 결제공사 나파스가 코로나19 4차 유행의 피해 지원을 위한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ATM 및 포스 등을 통한 일부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50에서 75% 인하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보시면은 경찰청은 우리 한국이죠. 대한민국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기술을 베트남 수사기관에 전수하는 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 사업의 협의 의사록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 감식 분야를 지원했던 제1차 사업의 뒤를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3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그대로 전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아래쪽 뉴스는 좋은 뉴스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아잉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베트남 뉴스로 찾아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도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도 행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